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간 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PD. 발음이 많이 꼬이십니다. 예. 자, 오늘 한겨레 일면이 가장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일보 일면이 주목됐는데요. 한국일보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하고. 네. 자, 한겨레 일면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의 선거 부정, 쉽게 이야기해서 대선 여론 조작 및 네. 정치 개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이 있습니다. 네. 이모 씨라고. 이 이모 씨 계좌에서 돈 9,200여만 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모 씨가 말이죠. 네. 어디선가 현금을 받아서 자기 계좌에다가 돈을 넣은 것입니다. 네. 자, 9,200여만 원. 이 양반이 사는 동네가 고시원인데 네. 어디서 9,200여만 원이 생겼을까요? 네. 그래서 의심되는 부분은 네.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됐다 보니 국정원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례비로 지급받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월까지 이 이모 씨 은행 계좌 두 곳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 원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뭐 딴 사람이 입금했나 아닙니다. CCTV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입금했습니다. 본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 아, 참. 그 주위가 그 국정원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아, 그렇게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계좌에다 자기가 직접 돈을 입금시켰구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받은 돈을 다 입금했겠는가 예. 하는 데서는 또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뭐 얼마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좀 쓰고 예.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저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아, 따라서 국정원 돈을 받아가지고 저축까지 하는 훌륭한 학생이구만. 이모 씨에게 전해진 돈이 1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한 명이 받은 정보 원비로는 너무나 많은 액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모 씨가 관리하는 다른 국정원 조력자들에게도 이 돈이 분배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도 경찰은 보고 있는데 아닐 수 있죠. 이 사람한테 그만큼 노력해라. 1억 줄게. 하고 여러 사람한테 또 수많은 돈이 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게 이제 국정원의 예산은 예. 이게 총액으로만 보고되지 세부 항목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국정감사 자체를 안 받는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이제 국정원 내부의 제보나 폭로가 있으면은 이게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들통이 날 수가 있는데 그 들통도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바로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이른바 그 저기 일종의 특수활동비인가? 판공비. 이거는 그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영수증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국정원 연 예산이 1조입니다. 뭐 1조에 육박한다 하지만 정확한 이제 액수는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네. 밝히지 않고 있죠. 네. 참. 예. 하여튼 1년 예산에 1년 국가 예산에 한 뭐 360분의 1인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자, 이 보수 신문들도 드디어 촛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일보 제목 보겠습니다. 네. 점점 커지는 촛불. 네. 서울신문 제목은 어떠냐? 네. 예. 서울신문 제목 제가 뽑아놨는데 네. 국정원 규탄 10만 촛불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세계일보 네. 청와대 촛불 집회 심상치 않네. 네. 긴장. 그동안 별거 없다고 전혀 보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왜 또 지금 와서 그렇게 호들갑이야? 국민일보의 부제목이 재밌습니다. 네.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점점점. 네. 예. 금방 꺼져라 했는데 예. 안 꺼지니까 할 수 없이 보도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까지 해서 이 3대 보수 신문은 또 이렇게 보도하는 반면에 조중동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조중동은 어떤가요? 한번 궁금합니다. 자, 조선일보를 보면은 말이죠. 네. 이 세제 개편안 탓을 합니다. 네. 이 한 당직자,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꺼져가던 야당 장외 집회에 청와대가 연료를 보충해 준 격이다. 넥타이 부대가 가세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촛불 집회는 꺼져가는 것이고 국정원 문제 별거 아닌데 네. 이 세제 개편안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 이 나름대로 새누리당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조선일보가 이걸 중계방송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조선일보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한 당직자라는 말이 이건 아이 그 한당 진짜 우리 늘 쓰는 수법이지.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렇게 말한 당직자가 없는데 예. 그렇게 이제 아니, 뭐 그렇게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워딩을 땄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 그렇게 쓰는 기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예. 한 당직자는이라는 게 예. 한 당직자의 얘기가 아니고 음. 여러 당직자들이 네. 한마디 한 글을 예. 조합해서 아. 그거를 한 당직자라는 가공 인물을 창조해서 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날조네, 날조. 보수 언론에서 이런 수법 많이 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뭐 이게 그런지는 알 수가 없죠. 전에 무슨 일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민주당 안에서 거의 뭐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조선일보의 그 논조로 네. 뭐 현 시국을 평론하는 민주당의 한 당직자가 있다길래 네. 제가 그래서 민주당에 아는 당직자가 있어서 뭐 이래저래 좀 알아봤는데 그런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대가리에 그야말로 저 뭐 이상한 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얘기를 할 당직자가 없다는 건데. 아이고 조선일보 옛날에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내가 전화도 안 받고 끊었더니 예, 내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을 갖다가 예. 일문일답으로 정리해가지고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왜곡 날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니 그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서영석 이사의 반응은 답변 안 하겠다. 답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정무식이라고 지금도 근무하는 친구로서 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전화가 오길래 그냥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예.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 그래서 무슨 또 지랄 같은 얘기야 했더니 쭉 읽어보니까 내가 그 어떤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올린 글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 마치 일문일답한 것처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다른 수법이 있는데 예. 조선일보란 이름으로는 취재가 안 되니까 예. 연합뉴스 기자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건 옛날에 신문에도 한번 났잖아. 그래, 취재원에 접근하는 이런 수법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실은 진실 보도를 위해서는요. 네. 그 과정도 진실에 부합해야 되겠죠. 하여튼 조선일보는 이런 점에서 보면 낙제점입니다. 조선 세제 개편한 우선순위도 홍보도 낙제점이 아니고 이런 제목이 이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데 예. 조선일보도 낙제점입니다. 낙제점이다. 이거는 아까 우리 김용민 PD는 너무나 그 순수하게 해석해가지고 네. 새누리당이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예. 해서 해서 조선일보가 이걸 있었다. 중계 방송했다. 근데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의 시각이다. 조선일보가 예. 새누리당에게 코치를 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할 수도 뭐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뭐 사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해는 마세요. 예. 예. 자, 동아일보는 어떠냐? 동아일보 압권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김용민이가 민주당 패배에 총선 패배의 최대 책임자인 김용민이가 팬사인회를 했다. 팬사인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 팬사인회를 했으면은 팬사인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책 판 거예요. 책 판 거예요. 책 제목이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예. 제목도 안 쓰시더라고. 예, 이런. 그렇죠. 팬사인회.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자인 김용민이가 뭘 잘했다고 거기 나와가지고 팬사인회를 하고 있어. 그런 날조 기사를 쓴 동아일보 이번에 어떤 날조를 했습니까? 또 김용민이와 함께 또 나란히 배열에 올린 이름은 바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입니다. 당내 뭐 선거 부정을 자행했던 몹쓸 그 이정희하고 김용민이가 이 촛불 집회에 나선다. 이 집회는 여러분 접근하지 마라. 이상한 놈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김용민 PD가 무슨 주도를 하기는. 그런 인식을 준다니까. 나 거기서 연단에 올라가서 얘기하지도 않았고
뭘 책이나 팔아먹고 있었지. 뒤에서 부스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사인만 했을 뿐인데 이거 마치 그 집회의 그 주역이 이정희하고 김용민인 양 이제 동아일보가 이렇게 소제목에서 달았던 거죠. 축하해야 될 일이다. 자, 오늘은 뭐 제 이름은 없습니다. 사인회는 여전히 했는데. 자, 좀 그런데 써줘. 책 이름 좀 써줘. 근데 좀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사진 설명 기사입니다. 네. 사진 설명 기사는 말이죠. 네. 이게 그 촛불 집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이제 당원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집회를 5시부터 가졌습니다. 네. 그때는 민주당에서는 3만이 모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진 저녁 촛불 집회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209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가 주최를 했는데 네. 여기는 6만이 모였어요. 네. 주최 측 주산으로 6만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은 촛불 집회 사진을 실어놓고 네. 그것도 해설 기사에는 네. 3만이 모였다. 아.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앞에 이제 민주당 집회. 아니 민주당 집회 때는 날이 환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 이유도 없었고 네. 그러면 그 사진을 넣든가. 네. 그 사진을 넣어도 그건 왜곡이지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저녁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건 배제하고 적게 모인 걸 찍었다. 의도성이 개입되는 거 있는. 당근이죠. 그 얘기하면 입 아픈 얘기를. 자, 그런데 저녁 촛불 집회 그 사진을 실어놓고는 예. 그래놓고는 3만이 모였다. 이렇게 사진 설명 기사에다가는 또 그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3,000명이 모였다 안 한 게 다행입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자, 하여간 근데 동아일보 기사나 조선일보 기사나 앞서 소개했던 네. 마이너한 그런 보수 신문들 네.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네. 촛불에 확실히 놀라긴 놀랐다라는 것들이 확연히 또 드러납니다. 아유 놀라죠. 저도 놀랐는데. 예, 그날 오셨어요? 아이 그 열심히 저 사인하고 있어가지고 말도 안 걸었지. 얼마나 그 서영석 기사를 찾는 분들이 많았는지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서영석 기사가 죽으면 네. 뉴스에 나오니까 이 뉴스에 안 나온 이상 살아있다고 보시면 된다. 아니 나 그 뺑뺑이 돌아가면서 사진 찍고 난리 쳤어요. 예. 그 뭐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광장이 꽉 찼고요. 아우. 또 그 광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또 막았다는 그런 아니 이제 사회자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기를 막았어요. 대한문 앞에서 넘어오는 그 저기 있잖아요. 예. 그 횡단보도. 예. 그걸 막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넘어오게. 못 넘어오게. 그러나 글로 나왔다가 예. 다시 들어가가지고 프라자 호텔 쪽에 있는 6번 출구로 나왔어요. 예. 6번 출구 나왔더니 또 프라자 호텔도 웃기는 인간들이더만. 네. 그 저기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저기 줄을 쳐놓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예. 물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 호텔 영업에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4층에 올라가서 사진 찍었어요. 아, 우리 꼴보기 싫으면 끝까지 하지. 예. 그랬더니 또 거기 직원 한 명이 나와가지고 4층에 행사 중이니까 좀 내려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사진 한 10장쯤 찍고 내려왔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 토요일 촛불은 어마어마했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유 그냥 그 안에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제, 이게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예. 청와대도 엄청나게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예. 오는 14일 그러니까 광복절 전날이죠. 14일 저녁과 또 14일이 며칠 무슨 요일입니까? 그게 15일이 아마 목요일일 겁니다. 그럼 수요일이네. 예, 그렇습니다. 뭐야? 수요일 날 저녁 7시 그리고 또 1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또 촛불 집회가 이번 주엔 2번 있습니다. 아이 박근혜 대통령 각하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좀 빨리 국정은 그냥 국정조사 확실하게 하고 예, 좀 털어내세요. 본인이 책임을 질 건 지시고 예. 그래야 될 텐데 이게 뭐 완전히 모르쇠 전략으로 쭉 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마탱이 갑니다. 국민이 서서히 네. 지금 스팀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이거는 모릅니다. 전조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네. 자, 동아일보 기사에 또 그 어떤 내용이 또 핵심이냐면은 네. 개그맨 노정열 씨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쥐새끼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네. 뭐 살생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뭐 막말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했다.
이런 내용을 담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좋아하죠. 박수치더만. 참나. 중앙일보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딴 내용 없어요. 네. 노정열의 막말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촛불집회 관련한 기사에 아니 그러면 이른바 핵심입니다. 설치류 아니란 말이야? MBC 나가가지고 100분 토론에서도 저 진중근 씨가 설치류라고 유행박이를 얘기를 했는데. 설치류라고 얘기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쥐새끼라고 아니 설치류를 갖다 우리말로 하면 쥐새끼 아니야. 네. 새끼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앞 새끼쥐. 쥐새끼라지 말고 새끼쥐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또 자 근데 동아일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네. 새누리당이 젊은이들을 상대로 새누리당 비판에 그런 글들을 공모한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새누리당이 그 포스터에 담은 것들이 시옷, 비읍, 지읒, 리얼. 이 씨발 지랄 아니야. 예, 이 시읒, 비읍, 지읒, 리얼 이렇게 달아놓았는데 동아일보도 그렇습니다. 젊은 누리꾼 사이에서는 욕설의 약어로 쓰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차용해서 새누리를 발전시키는 젊은이들의 리얼 디스전이라는 뜻을 담았는데 네. 젊은 층과 소통에 나선 여당이다. 아니 이런 족같은 기사가 어딨냐 씨발. 아니 나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네. 좀 막말했어. 예, 아니. 동아일보 6면에 관련 기사가 아니 있습니다. 노정열이가 뭐라고 얘기한 걸 막말을 해놓고 네. 그 6면에는 막말 바랍니다. 야 그래가지고 젊은 층과 소통을 나선 야 이런 기사를 쓰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 1면과 6면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이렇게 좀 저 유체이탈성 보도를 할 때는 제가 앞으로 동아일보라고 부르지 않고 대동아일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남조선일보라고 부르고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네. 예, 대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아니 영어로 하면은 예. 괜찮고 예. 아 참 이런 게 한자로 하면 괜찮고 예. 새끼지 하면은 문제가 되고 참.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이 단독 보도인데 네. 최장집 교수가 한 3개월 전에 안철수 의원의 그 연구소죠. 내일 네. 여기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네. 3개월 만에 이사장직을 그만뒀습니다. 왜요? 그 당초 제안받았던 이사장직의 취지와 실제 역할이 다른 현실이 주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이제 전통적인 연구소 일로 이제 최장집 교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더 확장해서 정치적 역할까지 맡기려 해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뒀다는 아 겁니다. 여기 계속해 주시지 왜? 자, 이 오면에 실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이 측근들의 말, 그러니까 최장집 교수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사임 생각은 좀 더 일찍부터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네. 안철수 의원 측이 언론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이러면서 마땅치 않은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네. 통일 등 일부 분야에서 안철수 의원 측과 의견을 달리해서 조율이 어려웠다라고 또 일부는 전했다고 합니다. 최장집 교수는 통일 자체보다는 평화 체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제자들을 비롯해서 최장집 교수의 최측근 그룹이 안철수 연구소 행에 시종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교수 측이 아무래도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경향신문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그런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에이 큰 문제지. 최장집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좀 타격이 있긴 있겠네요. 예, 자, 이 집권 취임 반년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측근 그룹에 비리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위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나 큰일 봐요. 봉사단이야. 이 친박연대하고 비슷한 데구만. 예,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지지 조직이었던 근위봉사단. 근위봉사단 하니까 또 저기 예전에 뭡니까? 구국봉사단인가요? 뭐 최모 씨. 예, 최모 씨와 예. 연관된 그 구국봉사단이었지. 예. 야,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좀 비슷하냐?
무슨 봉사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봉사를 한 건지. 하여간 그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지지단체 대표의 비리 검찰이 처음 수사하는 겁니다. 네. 이성복 전 회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친박계 실세인 A 씨를 거론하면서 사업 관련한 청탁 전화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인데 이성복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이모 부회장으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회장이 그 친분이 있는 B 씨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이성복 씨에게 부탁하고 전해달라면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데, 예, 뭐 벌써부터 지금 이런 그 비리 수사가 시작됐으니 뭐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을 뭐 따로 관리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공약한 거 있는데 그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뭐 하여튼 공약 중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예. 아니 뭐 공약 보고 새누리당 찍은 분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 무조건 묻지 마. 그럼 공약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공약을 안 내걸면 차라리 더 이게 정직해 보일 텐데 그것도 공약. 아니 노인네들 20만 원 준다는 공약 그거는 완전 나가리 됐다며. 야, 이거 완전한 그 사기였는데 말이죠. 아 그래도 노인네들 열심히 좋아하세요. 예. 네. 자, 국방부가 장병 앞서 소개한 그 기사는 서울신문 1면에 실린 기사고요. 네. 계속해서 경향신문 5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을 연내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7년에 설립됐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인 1998년에 폐지된 곳의 성격과 같습니다. 참. 군정신교육 전담기관이 이렇게 부활하게 된 것이죠.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졌다가 이후 정부에서 폐지된 각종 기구와 제도가 속속 되살아나는 양상이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뭐 장병 정신교육을 일원화시키겠다. 뭐 그런 목적인데 말이죠. 네. 글쎄요. 뭐 결국 장병들에 대한 사상 검증을 강화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유신 체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정희 시대 때 처음 도입 시행됐다가 폐지된 기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 무역투자진흥회의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유사한 기관이고요. 네. 경제부총리제도 새로 다시 생겼죠. 네. 자, 그리고 1976년에 시행됐다가 95년에 없어진 재형저축도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밖에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같은 과거 시절의 슬로건도 박근혜 정부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의 그 제도와 기관 이런 것들을 2013년에 틀에 맞추면 그게 되겠습니까? 유신의 부활 곧 오겠네 잘못하면. 맥키토시 쓰고 있는데 말이죠. 네. 도스 1.5 네. 뭐 이걸 갖다 지금 장착해 놓고 그걸로 운행하겠다는 발상하고 아니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부활하다가는 결국은 중앙정보부하고 유신도 부활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까 봐서 걱정되네요. 예, 참. 충분히 우려할 만한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뉴스는요? 자, 한국일보 이면을 보면은 발전기 한 대만 고장나도 블랙아웃인 상황이 됐다. 전력난이 이번 주가 고비다. 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해드렸어요. 오늘부터 한국일보가 정상화됐습니다. 아 제대로 된 한국일보입니까? 예, 이젠 그렇습니다. 짝퉁이 아니고? 지난 토요일까지는 도저히 봐줄 수 없고 읽어줄래야 읽어줄 수가 없었던 그런 신문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회복됐습니다. 네. 저희 국민TV도 오늘부로 이 사주가 사라진 신문, 네. 구성원이 주인인 신문 네. 한국일보를 구독하겠습니다. 네. 한국 언론사의 새 지평을 여는 날입니다. 네. 사주가 없는 언론사 한겨레 경향신문에 이어서 한국일보까지 이렇게 새로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좀 균형이 조금 맞겠네. 사주가 있는 신문, 이 신문이 대체 그 사주만 비판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주와 얽혀 있는 자본 권력, 국가 권력에게도 결국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솔직히 사주
없는 신문, 사주 있는 신문 중에 제대로 된 신문 방송이 있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 오늘 한국일보는 언론의 정상화를 선언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장기영 사주가 만든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장기영 사주 일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오늘 한국일보의 새 출발을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영 부총리는 참 훌륭한 언론인이었는데 장강재 회장도 그런대로 참 괜찮은 분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말이죠. 근데 사주 일개인에게 뭐 양심과 도덕성 또 언론 자유에 대한 특별한 신념 이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이건 제도화 시스템화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일보 참 알찬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일기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만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 경상경비 10% 줄인다면서 네. 장관들 업무 추진비 더 썼다. 에, 방하남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작년보다 무려 70% 이상이나 더 썼다고 하는군요. 조윤선 장관. 네, 여성부 그, 장관이죠. 예. 아 이것도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면은 또 이게 비판의 목소리 적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니 뭐 제대로만 쓴다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네, 뭐 덮어놓고 욕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말이죠. 네. 자, 뭐 그런 기사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세제 복지 분야 개혁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때는 4년 후에 국민 부담률이 30%를 돌파해서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국민들을 아주 죽이는구만. 예,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일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언론의 바른 길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네. 경영의 탈법과 비리를 바로잡으려는 기자들의 노력을 구 경영진은 부당 인사로 짓밟고 급기야는 용역 인력까지 동원해 편집국을 전면 폐쇄하는 언론사상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배제된 신문이 버젓이 발행됐습니다. 아, 며칠 전까지 벌어졌던 그 장제구 회장 체제 아래에 네. 한국일보 상황은 이렇게 통렬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예, 이 혁신 기대해 봅니다. 뭐 사실 며칠 전에 이런 잘못도 이렇게 한국일보는 이 낱낱이 이렇게 다 밝히는 반면에 친일 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친일 행각에 대해서도 변변히 사죄하지 못하는 아주 그 나쁜 언론들이 있죠. 나쁜 언론. 대동아일보, 대동아일보, 남조선일보. 남조선일보. 이 두 신문을 보면은 참 이런 신문이 또 한국 언론 시장에 신문 시장에 또 과점하는 매체라고 생각하니 참 깝깝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이런 좋은 언론 많이 키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많이 구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쏟아져 나온 경찰 추산 15,000의 목소리. 박근혜 퇴진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 100시간, 청와대 도보순례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탄압은 거셉니다. 기자회견이 진행 중 합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하면 박근혜 이승만 얼굴이 나오기만 하면 뭐에 홀린 미친 개처럼 저희들의 퍼포먼스 물품을 찍고 폭행하고 깨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소음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음향기기도 사용하지 않는 침묵 도보순례를 주민 소란의 이유로 거부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함에 항의하자 14명에 대한 대학생들을 모두 연행해 갔습니다. 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이름만 대면은 합법이 불법이 되고 신고제가 왜 허가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국정원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희는 10일만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도 국민의 뜻이 뭔지 알겠는데 365일 감시하고 사찰하면서 왜 그 속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부 잘해서 들어간 사람들 맞나요? 아닌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종북 얘기가 저쪽에 써져 있죠. 민주주의 외치자 그래도 종북입니까?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분단되고 맨날 하는 이야기 빨갱이 종북 60년 동안 그 얘기 말고 할 줄 아는 얘기 있어요? 시간과 역사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민족을 일제가 36년간 짓밟고 통제할 때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히틀러의 나치 통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전두환 독재 포압 정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했습니까? 지금 이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정권에서 진실 밝히고 정의 구현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 아니면 다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더 혹독하게 처벌하고 더 강력하게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과연 15,000의 목소리뿐이었을까?